저는 아무리 보수적인 투자자라도 최소한 10%의 비중은 비트코인에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아주 젊은 투자자라면 저는 100% 비트코인 사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이 향후 2-30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하는 메이저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도 비트코인은 금, 주식 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채권, 부동산, 모든 상품을 통틀어서 수익률이 그냥 압도적인 1위를 가진 자산이거든요. 물론 이제는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 15년만큼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연평균 30%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 어느 자산보다도 평균적으로 크게 성장할 자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0년 후를 바라보는 투자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자산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중 자산으로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을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제 기준에 완벽하게 대중화됐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이번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다음 사이클로 접어들면서는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의 인식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라 완전한 투자 자산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제도화시키면서 정규 자산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몇 년 정도 더 이어진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정규적인 자산으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시키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한국 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마 2-3년 정도 후에는 완전히 정규적인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규적인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또 변화할까요? 네, 가장 단순한 예로 아직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지 않은 그런 자산 운용사나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금이나 채권, 주식 이런 것처럼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게 되죠. 그 비중이 현재로서는 한 0.2%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2%만 되더라도 지금의 10배 규모가 되는 거고, 5%가 되면 지금의 25배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2조 달러로 보면 이게 25배가 된다 그러면 50조 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금보다도 2배나 더 큰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작가님은 실제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본인의 공부량이나 그 다음에 성향, 그 다음에 나이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편입을 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아무리 보수적인 투자자라도 최소한 10%의 비중은 비트코인에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아주 젊은 투자자라면 저는 100% 비트코인 사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정 구간처럼 보이는데 매수 타이밍 지금 딱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개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얼마든지 중동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시 격화되거나 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또 여름 시즌에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항상 지속되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산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진입했다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분할해서 진입을 해도 충분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과 장기적 홀딩 관점 중에 투자자들에게 더 유효한 전략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아직 비트코인 사이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계속 홀딩을 하면서 가격이 여유 자금이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잠깐 올랐을 때 좀 팔고 떨어지면 산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다가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오를 때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놓쳐버리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현물, ETF 그런 거를 비율을 어떻게 적정하게 나누면 좋을까요?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는 투자자라면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는 게 안전할 거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다면 그냥 3달, 100일 정도
하루에 10만 원씩 그렇게 매일 매수를 한다면 괜찮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침과 저녁으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아침에 5만 원, 저녁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100일 동안 진입을 한다면 1,000만 원을 모두 진입할 수 있겠죠. 근데 ETF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한 투자 전략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품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여전히 거래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현물 ETF를 만약 거래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주식 앱에서 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현물 ETF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에 현재 세금이 없잖아요. 네. 내년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굳이 현물 ETF나 뭐 다른 파생 상품을 거래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죠. 비트코인이 그럼 글로벌 자산군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더 커지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네요. 그렇죠.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피자대 이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작년에 현물 ETF가 출범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이제 전통 금융권에 포함이 되었던 것 자체가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2025년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옹호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국가들이 편입시키는 그런 자산으로 변화된 점, 이 두 가지 흐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자산가분들은 비트코인을 자녀 명의로 증여하거나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작가님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용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하시는지, 그런 용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비트코인이 향후 2, 30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하는 메이저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도 비트코인은 뭐 주식,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채권, 모든 부동산, 모든 상품을 통틀어서 뭐 수익률이 그냥 압도적인 1위를 가진 자산이거든요. 물론 이제는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 15년만큼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향후 2, 30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2, 30년을 모두 통틀어서 평균을 했을 때 연평균 30%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미국 최고 기술주들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그 정도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어느 자산보다도 가장 평균적으로 크게 성장할 자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0년 후를 바라보는 투자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자산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또 투자할 때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작가님은 최근 어떤 온체인 지표나 영역에 집중하고 네, 계신가요? 온체인 데이터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섭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가 그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괜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생각하신 그럼 큰 흐름은 뭘까요? 가장 쉬운 거는 역시나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주변에서 모두 비트코인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뭐 일시적인 고점이든 아니면 사이클의 고점이든 단기적인 고점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어디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영상들, 비트코인과 관련된 영상들 밑에 댓글을 봐보세요. 악플이 수두룩 달려 있으면 오히려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3년간 비트코인의 낙관 또는 비관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뭐 가장 낙관적인 거는 금처럼 뭐 한 7, 8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될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금의 경우도 현물 ETF 승인 후에 상승을 하다가 4년 차에서 30% 가까이 하락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금의 시가총액은 세계 1위 기업보다도 몇 배가 컸던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세계 1위 기업의 뭐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이번 사이클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클의 끝에서는 뭐 최대 한 50%나 그 이상까지 하락하는 하락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 끝은 언제쯤 올까요? 원래면은 올해 말이 이제 사이클의 끝이었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가 뒤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타이밍에서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확장 시즌이 뒤로 밀린 만큼 비트코인의 사이클도 더 지연될 것이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1분기나 내년 2분기 또는 그 이상까지도 사이클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